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여러분. 손해보험 계약의 특유의 것들. 네.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딱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일단 한번 볼게요. 보험사고 발생 후. 자, 발생 전에 손해방지 경감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났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죠. 네, 발생 후 보험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과 신의 측의 원칙, 최대선의 원칙 양쪽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전부 서로한테 신의를 지키자. 네.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필요에 인정된다. 사행성, 선의 계약성, 네. 사행성, 우연성은 필히 신의 성실의 원칙, 선의 계약성 이걸 요구한다. 우리 다 했었던 내용이죠. 초반에 보험계약이 이익을 받는 계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계피에게.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의무인가 봤더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사고 발생한 이후부터 사고 전 아니에요. 네.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긴 것을 포함한다. 꼭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한 손해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요구되는 의무이다. 네. 계약자 피보험자이다. 여기 뭐 수익자 안 들어가죠? 왜요? 보험 수익자, 인보험. 이거 지금 손해보험에서 요구되는, 그쵸? 자, 그럼 의무의 범위. 아까 제가 손해방지 의무, 경감 의무,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첫 번째. 그렇게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내용에 비해서. 그래도 볼만한 거.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 또는 경감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직간접적 행위. 제가 불났을 때 화재보험인데 직접 온몸에 물 뒤집어 쓰고 뛰어들거나 그런 거 아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행위가 과연 결과가 어땠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네. 연관돼서 행위의 정도, 계약자 등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정도면 된다. 요거예요. 효과를 묻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면 된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 첫 번째. 이 정도면 된다.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보험자가 전손만을 담보하기로 했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전체 손해가 일어났을 때만 보험금 지급되는 거예요. 분손일 때 보험자 분손 생기거나 말거나, 그쵸? 네. 이때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발생하지 않겠죠. 보험자는 이것만 요구한대잖아요. 이것만 담보한대잖아요. 그럼 요구되는 의무도 전손일 때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효과를 묻지 않는다, 직간접적 행위 다 상관없다. 이 정도 하면 된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게 없어요.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 의무를 해태했다라는 이유로 사실 이거 해태를 증명하기도 어렵죠. 네.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입증을 했더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피의 고의 중과실로 이 의무를 해태했음이 명백해졌어요. 자, 그럴 때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설로는 이러지 않았다면 이 손해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경감할 수 있었는데 그 손해액에 대해 보험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판례도 있고요. 이게 통설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첫 번째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서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 고의 중대한 과실로예요. 네. 이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는데. 우리 이따 책임보험에도 이제 또 방어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서 법조항에는 그냥 방지 의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를 위해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 비용, 손해방지 비용. 그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계속 손해액을 가입 금액을 한도로, 가액을 한도로, 일부 보험일 때는 가입을 한도로, 비례 보상, 이제 이거 아시겠죠? 뭐 한도로,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입 금액 한도, 네, 가액이 더 적을 때는 가액 한도, 법률상 이걸 초과할 수 없다. 어쨌든 다시 빠져나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면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안 보지만 손해방지 경감 의무 행위 효과를 묻지 않는다. 직간접적 다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된다 하겠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고의 중대한 과실로 혜택하면 이를 공제한다. 보상액에서. 그리고 요거는 비용. 이건 좀 중요합니다. 네. 가입 금액을 초과했어도 보험자가 이를 분담한다. 자,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만 신경 쓰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지금 손해보험 계약. 우리 그동안에 보험 계약을 일장 통칭해서 봤잖아요. 보험 계약도 무효, 또 뭐 해지.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변경을 봤잖아요. 내용상의 변경이라든지 뭐 취소하는 경우 이런 거 봤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손해보험 계약의 변경 또는 소멸. 보험 계약의 일반적인 변경 소멸 사유하고 뭐 다를 건 없습니다. 그 바탕 위에요. 하지만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피보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보험 가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죠. 얘가 있기 때문에 중복, 초과, 전부, 일부, 기평가, 비평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똑같아요. 손해보험 계약 특유의 계약 변경과 소멸 사유도 얘에 의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하나를 더 본다면 손해보험. 인보험이 아니죠? 뭐예요? 보험의 목적이 뭐다? 물건이다. 그냥 물건으로 인식하기로 했잖아요. 뭐 재화, 뭐 물건, 네. 그럼 다 했네요. 손해보험 계약 특유의 변경, 소멸에서 보험 목적이 양도. 사람을 양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의 소멸. 제가 화재 사고가 나면은 10억을 손해 보는데 그걸 보험으로 커버해 주는 게 피보험 이익인데 그 피보험 이익 자체가 소멸돼 버렸대요. 뭐 소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손해보험 계약 특유의 변경 소멸 사유죠. 소멸 사유도 이런 게 있지만 변경. 초과보험. 자연스럽게 초과보험이 됐네. 가입금액 이게 가액이 떨어져 갖고 초과보험이 됐네. 가액이 상승해서 자연스럽게 일부 보험이 됐네.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겠죠. 변경.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도 있구나. 이런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손해보험. 물보험. 두 번째, 피보험 이익, 즉 보험 가액이 있기 때문이구나. 여기서 유래된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보험 목적이 양도.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 4개. 별 4개 어디 있어요? 좀 더 올릴게요. 쉬워요. 쉬운데. 단어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목적. 소. 물건은 아니지만 재화. 소. 제가 가축재해 보험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2차 시험에서 준비하시는 농작물, 가축재해 보험 다 손해보험이에요. 네. 제가 소를 가입했는데 이 소를 팔았어요. 양도. 보험 목적 소를 양도했어요. 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누가? 피보험자가 이 소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받는 사람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자, 추정 빼고 그냥 승계한 것으로 한다. 본다.
간주한다. 아니에요.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 추정이 몇 군데 나와요. 몇 군데. 네. 자, 1항의 경우에 양도에서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조금 유치한 문제지만 심심치 않게 여기 양도인은 또는 양수인은 아니에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 내용이. 물론 둘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지만 신고를 한다. 지체 없이 통지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 법조문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돼 있다고요. 보험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내에 아니에요. 한 달 내에 아니에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추정. 제가 추정하면서 지난 강의인가요? 지난 강의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한다 하고 추정한다고의 차이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것으로 한다. 중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떤 게 맞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서면, 청약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것은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고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거 뭐냐면 자, 소가 저한테 있다가 A한테 있다가 양도 당해서 B한테 갔어요. 이 B는 아직 지금 양도를 했어요. 이 B는 근데 아직 이 보험자하고 A가 가입했던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을 제가 어떻게 할게 어떤 의사표시 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확실해질 때까지 이미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확실해질 때까지 이 소는 어떻게 해요? 무보험이잖아요. 그때 소 갑자기 어디 골절되면 어떻게 해요? 무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는 그 의미예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자. 일단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자. 그 다음에 B가 저는 그럼 그대로 할게요. 아니에요. 판사 이렇게 하든 뭐 상관없다. 일단은 무보험 상태를 일시적이지만 방지하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는 이유는 하도 말장난 추정한다. 한다. 본다. 보험의 목적이 본다. 보험의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중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워낙 이런 말장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뭐라도 이제 찍기 확률 높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보험 목적이 일시적 무보험 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양도인도 그동안 보험료도 냈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보험 목적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어요. 그러면 A는 이제 이 소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피보험 이익은 소멸하고 아까 피보험 이익이 소멸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보험 목적의 양도구나. A의 피보험 이익이 소멸되는 거죠. B가 그대로 인수한다면 B는 그대로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추정한다 하고 양도인 또는 양수인.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 양도인은 보험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틀린 답이지만 만약에 이걸 조금 꼬아서 둘 다 해야 된다. 아니죠. 그때 또 또는이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는이잖아요. 또는. 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권리와 의무 승계 추정 요건. 양도 시점에 저하고 제가 아직 넘겨주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보험 관계가 있어야죠. 제가 보험을 들었어야 되죠. 당연한 얘기고 보험 목적이 물건이어야 된다. 우리 지금 손해보험 계약 특유의 변경, 소멸 그 사이 하는 거잖아요. 물건. 특정적 개별을 쭉 한번 보시고 자, 집합보험, 책임보험은 화재보험. 우리 이제 다음에 이어 나오는 화재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시험 그 학습 범위 95% 이상을 제가 화재보험까지만으로 보시면 된다 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중요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세요. 네. 어쨌든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양도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집합보험,
책임보험, 아니 집합보험이 마지막 남은 중요 내용이고 여기서는 그대로 승계됐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 이유는 이따 보실게요. 자동차 선박보험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보험 목적의 양도 조금 전에 본 내용. 왜요? 자동차 보험. 아니 제가 자동차를 판매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대로 승계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사고 이력이 안 되잖아요. 보험자 승낙을 필요로 하고 선박보험 커요. 선박보험. 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네. 글쎄요. 여기서 뭐 나온 적은 없었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해야 한다. 당연하죠. 물건의 이전 행위이다. 양수인, 양도 받는 사람이죠. 보험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보험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양도의 채권 계약만으로는, 양도 행위만으로는 그 채권 계약만으로는 계약 자체가 양도됐다. 보험 계약 자체가 양도됐다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는 것과 계약이 양도되는 걸 좀 구별하자 이 얘기인 거죠. 네. 양수인의 받는 사람의 반대 의사가 없어야 된다. 제가 보험 계약 그대로 인수할게요. 반대 의사. 만약에 저 안 받을래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권력 일시적인 무보험 상태 방지하고 저 안 받을게요. 그럼 거기서 보험 계약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겠죠. 이 소에 대한 참고 삼아 참고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럼 보험 목적이 양도됐어요. 양도됐어요. 계약상에 물건도 양도됐고 그러니까 소도 양도됐고 보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 권리와 의무? 우리 이제 초반기에 했던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그게 그대로 옮겨진다. 네. 양수인은 이제 피보험자가 되죠. 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고 반대로 이제 위험 유지 의무라든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가 그대로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네.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라면 양수인은 계약자 피보험자 지위를 그대로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었다면 양수인은 피보험자의 지위만 취득하고 보험 계약자는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A가 저를 위해서 이 소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피보험자, 계약자는 A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옮겼어요. 계약자는 그대로 있고 피보험자만 바뀌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 뭐죠? 떠올리셔야 되는 거.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가 소를 팔았어도 보험 계약자는 그냥 계약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의 주체를 계약자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네. 계약자는 그대로 있고 피보험자 지위만 취득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그럼 양도인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계약자 그대로 새로운 피보험자. 네. 보험 관계에서 양도인은 탈퇴하게 된다. 자, 그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자, 이전은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며 양수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의 효력이 없다. 그럼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이 소에 대한 보험 계약은 끝. 피보험 이익의 소멸. 네. 넘어가고요. 자, 보험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효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아까 요거. 네. 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네. 만약에 통지를 안 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그거고 법률적으로 통지를 안 했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통설에는 양수 받은 사람이, 소 받은 사람이, 네, 넘겨받은 사람이 그걸 입증해서 보험금 청구권, 저 이거 이제 받았고요. 제가 피보험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음을 그 권리를 보험금 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음이 통설이지만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이거 통지 안 했어도. 이게 또 비슷하게 뭐가 있었죠? 나올 때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중복보험. 각 보험회사한테 여러 제가 보험 계약을 맺고 있으면 통지해야 한다. 근데 그거 통지 의무가 이렇게 정해져는 있지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는 있지만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기로 봐야 한다라는 학설. 근데 판례에서는
단순히 통지했다는 것만으로 사기를 보기는 어렵다. 엄격하게 해석하자. 기억나시죠? 네. 자,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양수하셨군요. 소가 양도됐군요.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소가 지내는 환경이, 제가 그때 뭐라고 예를 들었죠? 원래는 1급 축사에 있었는데 지금 그냥 허름한 외양간 같은 그런. 그러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됐네요. 그럼 뭐 한다? 통지 의무, 그죠? 기억나시죠?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보기가 보험자는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보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증액 또는 해지. 2번 보기, 해지할 수 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물론 여기 써있으니까 1번이 맞겠죠. 2번은 왜 틀려요?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왜 틀려요? 아니, 통지했대잖아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통지를 받았을 때와 해태했을 때 나뉘잖아요. 그쵸?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손해보험 계약의 특유의 변경 또는 소멸 사유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보험 이익 볼게요. 피보험 이익의 소멸. 지금 우리가 본 것도 보험 목적을 양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양수 받은 사람이 저 이거 보험 계약은 수만 넘겨봤고 보험 계약은 넘겨받지 않을게요. 그럼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피보험 이익의 소멸이죠. 네. 자, 그 피보험 이익의 소멸을 뭐 이런 시점 저런 시점으로 좀 나눠서 좀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뿐이에요. 이 자체에서 여러분 문제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네. 자, 10억짜리 집도 등장했어요. 이 집이 화재로 타버리면 제가 10억을 손해볼 걸 보험자가 저를 이제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죠. 그게 제 피보험 이익이에요. 근데 그게 소멸됐대요. 무슨 얘기죠? 화재로 불탈 집이 없다는 얘기죠. 화재로 불탈 집이 없다. 어떻게 보면 보험 목적의 멸실하고 가장 가까운 의미인 거예요. 네. 자,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 이익,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갖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가 보험금 청구를 받는 사람인데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 이익이 없대요. 그런 경우는 보험 목적이 멸실한 거 외에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 제가 거의 초반기에 피보험 이익은 곧 손해보험이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만약에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사고로 인해서 소멸됐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보험금 받고 끝나는 거겠죠. 물론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지급된 보험금만큼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된 금액 한도로 유지되는 것도 세 종류 있다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보험사고로 어쨌든 소멸됐다면 보험금을 받는 케이스지만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네. 아니 이제 어떻게 보험자가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다른 걸로 소멸돼 버렸어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유지해요? 무효가 된다. 네. 근데 이때 이 소멸은 요거 정도 한번 신경 쓰시겠어요? 절대적인 소멸. 분실, 도난 이런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소멸은 절대적, 완전히 없어진 소멸. 네. 그때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 자,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 이번에는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점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본 거예요. 자, 보험자의 책임 개시 요건이 뭐였죠? 보험료 지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책임 개시 이전 그럼 보험료 지급이 없었던 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빡빡하게 생각하면 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책임 개시 이전 보험료 지급이 없었을 때 피보험이익이 소멸됐어요. 아직 책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보험 목적이 멸실된 것. 우리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빨라요. 계약은 무효.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러프하게 꼭 보험료의 지급이 보험자의 책임 개시 이거 말고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아직 책임 개시, 보장 개시일 24시가 시작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계피수에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보험료를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보험료 지급과 동시에 책임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약간 선언적인 의미인 거죠. 자, 책임 개시 이후 보험료도 냈고 보장 개시 24시 시작됐고 보험기간 피보험이익이 근데 소멸됐어요. 책임이 시작됐는데 보험의 목적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무효죠 뭐. 하지만 그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줬으니까 그때까지의 보험료는 받을 수가 있다. 네. 또 하나, 아직 보험 사고는 발생 안 했어요. 보험자 아직 책임질 일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사고 발생 전에 계약자가 이미 해지한 경우. 자, 이미 해지잖아요, 해지. 네, 해지든 취소든 결과적으로 무효가 돼요. 이거 취소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건 민법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보험자가 책임질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해지했다? 거쳐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는구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구나. 자, 이 피보험이익의 소멸은요, 그냥, 피보험이익의 소멸,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보험 목적이 없어졌나 보다. 계약은 그럼 다 무효가 되는구나, 최종적으로는. 네. 절대적인 소멸을 의미하는구나. 오케이. 여기, 보험료 반환 청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특유의 그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지금 소멸하고 있는 거죠. 소멸받다면, 계약 내용의 변경, 자연스러운 초과보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가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초과하게 된 거, 자연스러운 일부보험, 가액이 상승해서 자연스럽게 일부보험이 된 거, 계약 내용이 변경되겠죠. 네. 자, 어떤 변경이 있나 한번 볼게요. 보험기간 중 원래 초과보험은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과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초과보험이구나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 선의이냐 악의이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은 무효로 하고 보험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보험기간 중 자연스럽게 가액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초과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계약자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 두 가지 케이스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이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장래를 향해서만,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일부 보험, 반대 케이스, 보험가액이 올랐어요. 자연스럽게 일부 보험이 됐어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계약할 때는 일부 보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입 금액 한도로 손해액 우리 이거 이렇게 보상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전부 보험이었다면. 근데 일부 보험이 돼서 내용이 손해액을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하게 됐어요. 계약 내용의 변경. 근데 약정으로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다 보상해 주세요. 약정 가능하다. 계약 내용의 변경. 그다음에 우리 상법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보험금 청구권 우리 그 보험 증권에서도 우리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유가 증권성이 있다. 그쵸? 원칙적으로 이게 유가 증권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학설도 있고 유가 증권은 아니지만 유가 증권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나시죠? 비슷해요. 보험금 청구권도 사실상 보험금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양도할 수가 있어요. 네. 채권, 금전 채권으로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양도됐으면 이것도 보험금을 지급할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계약 내용이 바뀌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손해보험 계약 특유의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소멸되거나 피보험 이익 소멸, 자연스러운 초과 일부 보험 요것만 좀 신경 써두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장부터 이제 각종 손해보험 들어갈 거예요. 제가 우리 손해보험, 그러니까 상법 보험편 1장은 통칙, 2장이 손해보험, 네, 1절이 통칙, 2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재보험. 그 다음에 운송보험, 해상, 책임, 그 다음에 자동차, 보증 이런 거 있다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인보험. 우리의 시험 범위의 95% 이상은 여기까지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각종 손해보험에서 화재보험까지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운송 안 해요. 해상 안 해요. 책임보험 볼 겁니다.
사실 책임보험은요, 우리가 볼 내용 대비해서 어쩌다 한번 보기로 인용되는 정도, 지금까지의 수준은 그랬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볼 내용이 있고요. 자동차 안 해요. 보증보험 볼 겁니다. 그리고 각종 손해보험의 한 종류는 아니지만 재보험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보고 이건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재보험까지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3장은 뭐 인보험이니까 우리 대상이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강 여기까지 짧게 끝내고 다음 강의 화재보험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